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코멘트입니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우리나라 분당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계속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형제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JP모건의 CEO가 미국의 신용 등급의 하락은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제닛 옐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번 미국의 신용 강등은 오래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것이기에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치에서 했던 미국의 등급 하락은 언론에서 금리가 폭등할 것이고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는 반대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써왔죠. 오늘 제가 한국의 언론들이 제목을 어떻게 쓰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호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의 발표로 인하여 다우나 S&P나 나스닥은 각각 0.19%, 0.25%, 0.44%씩 약간 하락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국채가 오늘 현재 4.18%로 10bp 정도 오른 것밖에 없고요. 2년 만기 국채는 오히려 약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애플의 2분기 판매가 지난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3분기 연속 매출의 하락이고 특히 아이폰의 판매가 저하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0.73% 하락을 했고 장이 끝난 후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2.13%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법원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한 부정확한 허위 정보로 간주되는 팟캐스트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플에 40만 루브르 55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것은 애플에게 부과된 첫 벌금입니다. 대한항공은 2분기의 매출이 3조 5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4,680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은 작년 동기 6.1%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6.3%나 하락을 했습니다. 여행객의 수송은 154%가 늘었지만 화물 운송이 56%가 하락을 했고, 화물 운송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배보다는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이 될 것으로 해서 운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가장 큰 현안은 아시아나와의 합병입니다. 이미 누누이 코멘트에 제가 썼듯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들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법무부는 이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해서 심지어 소송까지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5.19% 증가했고 작년엔 9.47% 하락을 했고,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8.9%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엔 28.6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병할 거라고 기대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슬라의 소유주 3명이 테슬라가 전기차의 예상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싱가포르 재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인 테마섹은 인도의 마힌드라 회사의 전기차의 가치를 98억 불, 12조 7,360억 원 정도로 인정을 하고는 1억 4,500만 불, 1,88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3%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재무성은 지금은 X라고 불리는 트위터에서 일본의 환율과 통화를 담당하는 고위 인사인 칸다 씨의 가짜 계정이 마치 진짜 계정처럼 외화 정책과 통화 정책을 쓰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계정은 가짜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발달하면 이러한 가짜 뉴스를 누가 통제를 할지 또 의문이며, 또 그 뉴스가 진짜인지 허위인지를 어떻게 색출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AI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업종이라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노트북, 태블릿 및 PC의 현지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하며 수입을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은행인 DBS의 2분기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게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걷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히 많고, 또 디폴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내는 걸 마련했던 충당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곧 문제가 많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이 올 가을에 열리기를 희망하며 이번 주 5일부터 6일 사이에 사우디의 제다에서 열리는 거의 40개 국가들이 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가
그 목표를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초청이 된 이 회의에서 러시아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빠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든 어떤 무엇을 의결해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25bp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15년 이내 최고치인 5.25%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방해하고 수백만 미국인의 투표권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겠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저께 제가 아주 작은 언론까지 포함한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개인들은 이런 기사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언론인지는 이름을 뺐습니다. 리플의 하락세, 장기 보유자 이탈한다. 장기 보유자가 이탈하는 게 아니죠. 장기 보유자가 또 들고 가야겠죠. 에코프로비엠, 전기차용 양극재 비중 87% 치솟아. 원래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의미가 있나요? IPO 기대주였는데 수요 예측 부진한 파도에 분위기 얼어붙나. IPO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건 언론들입니다. 밈코인 볼드 4분 만에 90% 급락. 밈코인 볼드란 이름을 거기 굳이 쓸 이유가 있나요? 이거 결국 이런 거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거죠. 한국 바이낸스 거래량 13% 차지. 한국의 바이낸스가 전 세계 바이낸스 거래량이 13% 차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매도 대이동, 포스코 홀딩스로 몰렸다. 공매도가 대이동을 해서 포스코 홀딩스로 가서 포스코 홀딩스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포스코 홀딩스를 주구장창 띄워주는 곳은 언론 아닌가요? 2차 전지 올라타자, LS그룹주 급등, LS전선 아시아 상한가. 2차 전지에 올라타자고 부추기는 것도 언론 아닌가요? PPI 주가 상승, 초전도체 개발 소식에 양자 컴퓨터 영향. 초전도체 개발 이거 부추기는 거 언론 아닌가요? 지금 초전도체 이것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투기성 거래할 것이고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마시는 때따르기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카페에 붙여서 올렸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며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